오늘 소개할 책은 황현 작가의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입니다. 이 책은 조금 지쳐있는 당신에게 위로를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황현 작가의 진심을 담은 글이 가득한 책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멜로디로 또 가사로 만들어내듯이 이번에는 황현 작가의 그만의 문장으로 풀어낸 좋은 글이더라고요. 꾸밈없이 솔직한 그의 글에서 나를 마주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누구에게나 인터미션이 필요하다. 시끌벅적한 연주의 지휘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너무 바쁜데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 음악을 만드는 것도 모노토리를 이끄는 것도 나의 일이기에 잘해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하나를 잘하기도 쉽지 않지만 작곡을 해야 하는데 회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스피커에 전원을 넣어보지 못하는 날도 있다. 가끔 렉 걸린 게임 캐릭터처럼 버벅이다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대체 지금 뭐라는 거지? 그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억지로라도 바깥에 나가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이 시간을 나만의 인터미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바쁜 하루라는 연주의 인터미션 타임이 되면 근처 카페에 들른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카페 밖 풍경을 바라본다. 생각을 덜어내고 일부러 사방을 흐린 눈으로 바라보면 머리가 좀 쉬는 기분이다. 그러는 사이에 메일이 날아온다고 해도 괜찮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큰일이 벌어질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 단 15분이라도 세상을 흐리게 보는 인터미션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걸. 지금 정말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쉬는 거야.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쉬는 것. 그 휴식이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 그저 곁에 있기. 이별한 다음 날의 일이다. 고요한 침묵을 견디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몇 시간째 나의 훌쩍이는 소리와 그의 한숨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아마 나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나는 더욱 마음의 깊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뭐 좀 먹자. 이 와중에 배가 고프네. 몇 시간 동안의 멍청한 침묵을 깨트린 것은 나였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괜찮다며 다독이거나 애써 공감하며 위로를 남발하지도 않았다. 바닥을 보이며 무겁게 가라앉은 나를 보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를 위해 몇 시간이고 어색한 침묵을 지켜준 친구.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날 나는 위로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했다. 말없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어떤 순간에는 침묵을 견뎌주는 것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참치. 참치와 같은 회유성 어류는 불에가 없어서 헤엄을 멈추면 죽는다. 이 말을 할 때면 10중 9은 진짜? 라고 묻는데 진짜다. 이 사실을 어디서 처음 접했는지 기억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스스로가 참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심각한 워커홀릭 유전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확실하며 아마 내가 DNA를 거슬러 여유 있는 삶을 살기란 어려울 것이다. 노래를 만드는 일에 자꾸 일을 버리는 것에 지칠 때가 있다. 쉬고 싶고 아침에 눈을 뜨면 계속 침대에 있고 싶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다시 작업실이다. 생각을 비우려고 계획한 여행에 마치 부적인 양 노트북과 오디오 카드를 들고 가는가 하면 새벽녘에 자다 말고 일어나 메일에 답장하기도 한다. 지금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의 스타벅스에서 아이패드로 에세이를 쓰고 있다.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쉬는 게 어때? 친구의 권유에 솔깃한 적이 있다. 나에게 불해가 없는 건 책임감 때문인지 혹시 너무 많은 책임에 짓눌려 불해가 없어져 버린 건 아닌지. 그러나 저러나 참치는 멈추면 죽는다. 이 시대의 모든 참치들에게 우리의 헤엄은 계속될 것이다. 분명 삶이 달콤할 때도 있으니 멈추지 말자. 마음의 뿔. 누구나 번아웃으로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방황하면 그렇게 된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 내 마음에는 뿔이 나 있었다. 주체할 수 없는 기분이 들어 어디든 들이받고 싶어지곤 했다.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받은 나는 후회할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날선말을 했다. 자려고 누우면 그제야 후회가 몰려왔다. 아, 지금 내가 약해졌구나. 내 자존감을 방어해주는 막이 한꺼풀 벗겨진 기분. 그래서 더 나를 세웠던 것은 아닐까? 꼭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야 하는 거야? 썸머라고 불리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보다 내가 훨씬 더 어두운 것 같다며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했다. 밝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뿔이 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보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내가 얼마나 자학에 가까운 말을 많이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아, 이번에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게 되겠어? 몸이 매우 피곤하지 않은 걸 보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봐.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내 마음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들여다보게 되었고 나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지치지 않을 수 있어.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무엇보다 내 건강을 신경 쓰며 일해야 해. 어느새 나의 뿔은 뭉툭해져 있었다. 아픈 마음으로 만든 소리는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을까? 건강한 내가 되어 너에게 힘이 되는 소리를 전하고 싶다. 아빠. 어린이날을 떠올리면 한 가지 기억만이 생생하다. 10살의 어린이날. 아빠는 나를 데리고 야구장에 가셨다. 야구를 좋아한 내가 처음 야구장에 간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투수의 표정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홈베이스 바로 뒷자리에서 나는 엄청나게 흥분하며 그날을 즐기고 있었다. 사회가 지날 무렵 아빠를 문득 바라보았다. 아빠는 미간을 찌푸리고 피곤한 기색으로 잠들어 있었다. 미간의 주름은 이미 깊이 팬 듯했다. 늘 보던 모습이기는 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자주 볼 수 없었다. 아빠는 거래처 누군가와 술을 마신 뒤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고
나는 일요일이 되어서야 멀쩡한 모습의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내가 손꼽아 기다린 어린이날까지 힘들어하는 아빠의 모습은 어린 마음의 충격이었다. 그땐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빠의 마음을. 평생 워커홀릭으로 살아온 아빠는 72살까지 일을 하셨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내게서 아빠 모습이 보인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내게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는 이런 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보기도 한다. 이번 주말엔 본가에 내려가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느냐고, 많이 힘들지 않으셨느냐고, 이제는 내가 아빠 같은 어른이 되어가는 듯한데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이런 말들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아빠를 만나고 싶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린이날 지친 아빠의 마음을 내가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하는 것처럼 성숙해진다는 것은 슬픔을 하나씩 더 알아가게 된다는 뜻일까? 인생에서 정지 구간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기 시작한 봄, 나는 로드 투 킹덤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킹덤으로 가기 위한 아이돌의 경쟁, 나는 온앤오프의 모든 경연곡을 편곡했다. 평소 때로는 경쟁이 사람을 너무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경연에 참여한 이상 물러설 순 없었다. 내가 맡은 팀과 멤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나를 소모해서라도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밤낮 없이 편곡 작업에 골몰하면서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줄도 몰랐다. 마음이 무거워지니 음악도 무거워졌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다. 산에 가야겠다.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난 어느 날 창밖 너머로 보이는 산에 자꾸 눈길이 갔다. 평소 등산을 즐기지도 않았는데 왠지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산을 올랐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며 걸음을 부지런히 내디뎠다. 나는 산에 오르며 자연의 경외감을 느꼈다거나 어떤 대단한 인생 철학을 깨닫진 못했다. 다만 한 걸음씩 꼭꼭 밟아 올라가면서 신체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등산하다 보면 몸은 움직여도 영혼은 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떤 생각도 나지 않으니까. 산을 오르내리고 뜨겁게 몸을 달구며 머리를 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한 후 메모를 했다. 구성은 이렇게, 편곡은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매일 달릴 순 없다. 마음을 소모해버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그 대신 몸을 소모하며 일의 정지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기운이 난다는 걸 알았다. 확신은 나의 힘. 작업실 월세를 내기 위해 악기들을 팔 때, CT 결과를 보며 혀를 차던 의사 앞에 있을 때, 미친 듯이 데모 CD를 뿌려도 내 곡이 선택되지 않을 때, 사랑이라 믿었던 내 마음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깨달은 순간에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잘 될 거라 믿었다. 삶은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이다. 산만한 아이가 자라면 무엇이 될까? 주의가 산만함. 초등학교 6학년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 나를 정확히 보신 듯하다. 산만한 나는 평소에도 거리의 색깔을 보고
소리의 냄새를 맡느라 정신이 없다. 게다가 소음에 관해서라면 엄청나게 예민해서 집안 거실에서 글을 쓰는 지금도 많은 소리를 한꺼번에 듣고 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자동차 소리, 냉장고,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돌아가는 소리, 이웃집 물소리. 난 산만한 게 맞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기질이 나를 작곡가이자 작사가로 살아가게 해주었다. 거리의 색깔을 보고 소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소리에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산만함과 예민함 덕분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보고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다. 큰 병은 아닌지 걱정하며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보고서가 나왔다. 아래는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추구함. 계속해서 자신의 수행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경향이 있겠고, 오랜 시간을 들인 후에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음. 또한 주변의 사소한 자극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무시하거나 관과하면 더 좋을 법한 생활의 불편한 면을 더 잘 의식할 수 있겠으며, 현상의 전체적인 면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는 소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어라? 꽤 긍정적이잖아? 검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마치 내가 평소에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 카메라로 촬영해 살펴보고 조목조목 따져 쓴 보고서 같았다. 난 스스로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쩌면 이것이 무엇을 만듦에 있어 나의 소재가 고갈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산만한 아이였던 나는 성인이 된 지금도 산만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렇듯 지나치게 산만한 나는 오늘을 넓게 살아간다. 가끔 아파도 자주 행복하면 되지. 에필로그. 내일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순간을 위해. 이 책은 제가 보낸 날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별에 아파하고 방황하다 다시 제자리로 온 시간을 담았습니다. 글을 쓰며 무심코 지나칠 뻔한 나를 붙잡아 놓거나 잊고 싶은 순간을 기대어 꺼내어 보기도 했습니다. 책을 쓰는 일이 두렵게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글을 쓰는 것은 노래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화려하게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거나 기억에 남을 멋진 문장을 떠올리면 도무지 글이 쓰이지 않았거든요. 음악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솔한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쓰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을 낸들 무엇이 달라질까 고민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나를 마주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지냈나요? 어떤 내일을 꿈꾸나요? 혹시 지난 날이 오늘을 괴롭히고 있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 날의 무게에 내일로 모래로 자꾸만 밀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역시 살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책의 독자가 되어준 여러분, 제 삶의 인연이 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모노트리 작업실에서.